존경하는 최종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남식 시장님과 이미경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상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턱들을 만납니다. 건축,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에는 눈에 보이는 턱이, 정보, 문화, 교육, 행정 서비스 등의 비물리적 환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턱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배리어프리는 이러한 물리적, 비물리적 턱을 없애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리어프리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 약자가 주 대상이지만 일생을 통해서 거치게 되는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이를 통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통합사회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부산의 건축, 교통 분야의 배리어프리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축정책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건축정책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국제 광고전에서 상을 받은 공익 광고 작품입니다. 예. 저기 적혀 있는 문구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Awesome is Mountain Everest. 예, 고맙습니다. 이 광고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계단에 저와 같은 에베레스트 산을 매핑한 거는 아마 계단 자체가 장애인 쪽의 사람들이 더 올라가기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힘들다는 어떤 그런 문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년 전부터 배리어프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책관님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러면 우리 건축 관점에서 건축에 있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떤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에 있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장애인, 노인과 임산부 등의 사회약자의 건물에서의 편의시설을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우리 모두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08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예, 이 인정은 누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입니까? 인정의 주체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관 부서가 2년 단위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기관은 LH공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의 대상은 도로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그 다음에 지역단위, 그 밖에 인정제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그다음 인정기준은 건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제도를 시행 지침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행 지침에 딱 적합한 그래서 인정을 받은 곳이 우리 부산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올해 10월에 시민공원하고 거제 사회복지관 두 곳에 대해서 예비 인정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공원인 부산시청도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못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시청사는 1988년도에 개청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그 법령에 맞도록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그 BF 인정을는 2008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BF 인정 조건을 근접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 개선을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 중에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민들이 우리 시청 방문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시청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편리한지 또 어떤 어려움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 주출입물인 정문과 후문에 턱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없습니다. 예, 턱이 없다는 것은 드나드는데 걸림이 없다, 자유롭다라는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네네. 또 특히 후문과 주차장 사이에는 험포형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 휠체어 장애인, 또 유모차를 동반한 그 시민 누구라도 불편 없이 아주 안전하게 시청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데도 아직 인정을 못 받았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시청에 들어온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청 내. 대강당과 민원실, 식당, 은행 등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 3층.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1, 2, 3층을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 작가님 이 계단 이용하십니까? 예,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정 작가님 건축의 관점에서 이 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는 사실상 장애인을 위해서는 지금 사실상 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시청사 전층을 운행하는 장애인 전용 승강기가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청에도 장애인 승강기 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단 부분은 사실상 비장애인이 주로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의 대상이 예. 배려풀의 대상이 예. 전 시민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인, 예, 예. 어린, 임산부까지.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그 말씀입니까? 많이 이용자 수가 많을 때는 같이 이용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3층 식당에 휴게실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와 계시거든요. 네, 예. 예, 그분들 계단 많이 이용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2층에서 3층 가면서도 엘리베이터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계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또 다른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시민들이 이 계단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은 일단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보조수단의 어떤 통로로서 사용하다 보니까. 계단이 보조수단입니까? 아니, 지금 이제 주로 이용하는 거는 주동선은, 수직동선으로서는 엘리베이터가 주가 되지만은 그것이 아닌 다수가 움직일 때는 그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건 불안하다는 국가 부분은 시책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1, 2, 3층은 주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1, 2, 3층 이용하면서도 엘리베이터를 주 동선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2층에서 1층 들어오는 부분하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계단을 많이 이용합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지금 이제 약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죠. 이용하게 되어 있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이 계단을 왜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느끼는지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한 폭이 개층 좀 층고가 좁습니다. 6m고 예. 한 층이 42계단이나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층고가 높으니까 계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이 계단 폭이 얼마입니까? 약 한 1.3m 정도. 그렇죠. 예. 예. 보통 일반 아파트 계단이 1.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큰 건물이 이 넓은 로비에 42개 계단이 있는 6m 층고의 높이의 계단 폭이 1.3m라. 그래서 시민들은 일단 이 계단을 보면 시각적으로도 우선 좁고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답니다. 예.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 따라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불안함은 조금 있죠. 왜 그러냐면은 난간대에서 전부 다 투시형으로 되어 있는 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 계단 오른쪽은 3층에서 1층까지 깊이 12m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계단 맨 윗칸에 서면 건강한 사람도 현기증이 난다고 합니다. 예. 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현기증이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할머니가 그 손에 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간대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난간대. 예. 난간대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손잡이가 아니고. 저희들은 난간대라고 이야기를 건축에서 난간대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난간대하고 손잡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난간대는 어떤 사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고 네. 손잡이라는 것은 그 보조의 어떤 수단으로 그렇죠. 잡고 예. 의지하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손잡이는 지금 현재 지름 12cm이고 그 표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손잡이는 손잡이가 아니라 난간대란 말씀이죠. 그렇죠? 잡고 의지하라는 물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뭐 그렇게 예. 보시면. 그러면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잡이의 네. 규격과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손잡이는 바닥 높이를 이야기하자면은 0.8m에서 0.9m고요. 네. 그 다음에 손잡이의 지름은 3.2에서 3.8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가장 그 사람이 선 상태에서 잡기가 편하고 잡았을 때 안전을 느끼기 위한 그런 규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난간대는 손잡이가 결국 아니고, 그렇죠? 예, 난간 장식이나 난간대이고, 예, 그러면 이 계단에는 이렇게 층고가 높고 계단이 높고 좁은 이 계단에는 손잡이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 보시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규모가 큰 건물일수록 또 특히 대부분의 공공 건물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난간대는 있는데 손잡이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보조로 네. 그 난간대 하부에다가 손잡이를 보조용으로 지금 보통 건축물에 내려서 손잡이가 그 규격에 맞도록 하는 그런 방법, 보조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여기는 지금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지금 이 계단 대석 바닥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논슬립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단에는 논슬립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끝에 논슬립 있습니까? 예, 저 사진에 논슬립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할머니들이나 임산부들이 예. 그 다리에 힘이 없고 몸이 무거운데 계단이 너무 미끄럽다고 지금 많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전반적으로 하강석이 돼서 그렇고. 예. 그리고 또 점자블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자 블록은 입구 부분에 계단에 올라오는 부분에는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바닥 부분에는 있습니다. 아니 이 계단 말씀하는 예, 계단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예,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이 계단에 서면 계단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계단을 이용하는 지금 성강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시지만 예, 이 계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예. 예, 우리 정책관님 이런 불만 들어보신 적이 전혀 없으신 모양이죠? 직접 저희한테 들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저한테서 불만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한 고칠 수 있는 부분 영역이 있으면 고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이 아니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계단을 새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축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규격에 맞는 손잡이 설치하고 논슬립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점자블록 설치하는 거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건축 전문 부서가 이런 계단 그대로 방치하는 거 그거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청의 그 성강기 운행 방식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 성강기는 이제 상호 연동 방식에 의해서 성강기 버튼을 누르면은 가장 가까운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먼저 작동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방식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예. 지금 이제 대부분의 고층 건물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 온 사람이나 예. 또 노인들은 사실은 이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국민연금공단 건물에 가면 예. 예, 지금 보시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붙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예. 각자 시스템이 다른데 예.
그 시스템에 맞게 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상호 연동마치 똑같이 움직이면은 하나만 알면 그 다음 다른 건물에 갔을 때 되는데 예. 건물마다 다르다가 보니까 노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 각자 건물에 이런 안내문을 붙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고 예. 이런 사소한 배려가 예. 사실은 시민들의 큰 불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내문 이 첨단화 디지털화 이런 거 참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정 작가님, 예. 저 사진 A가 무슨 표시입니까? 상하에 대한 성관계. 예, 성관계에서 상하라는 표시. 예. 그럼 사진 B처럼 쓰면 상하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밑에 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 사진 C처럼 점자 상자를 거꾸로 쓰면 하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점자 상자를 거꾸로 하면 하가 아니라 운 느낌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점자 상자를 거꾸로 해서 하, 심지어는 점자 1층을 거꾸로 붙여서 지하 1층을 표시하는 참 웃지 못할 예도 성관계 안에서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그 부분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점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편의시설을 만들고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계단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아까 우리 시청 계단에 점자블록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계단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기준과 이유를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단의 시점하고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시각장애인이 헛발을 디뎌서 어떤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기준은요? 기준은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30cm 이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잘못 설치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들이 계단에서 발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허공으로 떨어지겠죠? 네. 이거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또 점자블록 따라가다가 보면은 기둥에 머리 부딪히고 또 가다가 보면 갑자기 블록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 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점자 표시가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고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선 공공기관부터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의원도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휠체어 3개월 동안 타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시청에 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 위한 그 수유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2층 민원봉사실에 한 개소가 6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기저귀 교환대 하고 안락한 수용 소파하고 또 가리개도 있고 또 이유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까지도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예, 이런 세심한 노력 덕분에 이런 세심한 노력이 최근 출산율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지매요. 이러한 영유아 편익시설은 더욱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기저귀 교환대는 1, 2층 여자 화장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한 칸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어른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아이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요? 밖에 혼자 두고 갑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야 됩니까? 사실상 그 부분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어른이 볼일을 보고 있는 동안에 아이는 화장실 안에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서 있어야 됩니까? 제가 아직 안 해봐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른이 볼일을 보면 아이도 급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좀 심사 있게 숙고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 광장이나 부산 그 신세계 백화점은 가족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예. 어린이도 데리고 들어가고 노인도 모시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세심함으로 인해서 서울 광화문 광장은
공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 거치대하고 기저귀 교환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저귀 교환 때는 2010년 5월에 개정된 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남성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원, 항만, 공연장 등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 집합 장소에서는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자 화장실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거칠 때는 장애 등 편의 정경의 보장법에 의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여성 화장실의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나 기르기 좋은 사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우선 공공기관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이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참고로 우리 네. 시청사 내에는 유아를 위한 거치대, 유아용 변기 시트는 지금 현재 8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내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 여자 화장실 내에 있습니다. 아까 영유아 거치대 설치되는 한 칸. 영유아 거치대는 없는데, 네. 그 유아용 변기 시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현재 한 칸이 그럼 엄마가 볼일 보는데 아가 급하다 하면 엄마가 볼일 보다 그만두고 애 데리고 가야 됩니까? 예, 끝까지. 그 부분은 예. 저희들이 한번 현재 시설을 어느 정도 개수를 하든지 해서라도 요 신세계 백화점 모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예. 한번 저희들 그래 그 시설을 한번 개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장애인 화장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장애인 화장실은 버튼식 자동문으로 쉽게 아주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내림 장치도 역시 그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옆 벽면에 큰 버튼이 있고, 그리고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발로 누를 수 있도록 바닥에도 버튼을 장치해 놓았습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중증 휠체어 장애인이나 척수 장애인들은 기대지 않고는 잠시라도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 B는 지금 한마음 스포츠센터 장애인 화장실인데 저렇게 나무를 깎아서 기성 제품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서 등받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거 널리 보급해도 좋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맞습니다. 예. 또 그 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그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나 그 절단 장애인들은 혼자서 뒤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참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비대 설치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대 설치 어렵습니까? 가능하다는 전제를 붙여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하고 등받이만 있어도 생리적 욕구를 가장 기초적인 욕구 아닙니까? 생리적 욕구. 그 욕구를 해결하는 그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결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네,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만이라도 그 솔선해서 이 비대, 등받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시청에도 없는데 그 시청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에는 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설치 기준 의무 조항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비상벨하고 비대와 관련 거는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경사로 네. 기울기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경사로는 지금 기울기는 1대 12에 4.74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연결되는 우리 시청 진입 경사로, 예. 예, 이 경사로 기울기 얼마입니까? 9.5도 되겠습니다. 약 10도입니다. 예. 9.7도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럼 규정의 2배가 지금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리고 현재 이건,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규정- 기준으로 보면은 2배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에덴밸리 스키장의 중급 난이도 코스하고 같은 경사도입니다. 예. 예, 휠체어 이 경사로에서 스키 타면 되겠습니까? 휠체어가 이 경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사로로 휠체어는 전동은 올라갈 수 있는데 수동 부분은 자기가 올라가.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예. 전동 휠체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큰일 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이 경사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은 지하철을 타고 온 휠체어 당인이 일정 대강당, 주로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일정 대강당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1층 대강당으로 가려면 그대로 이용을 못한다 할 경우에는 네. 지하철에서 내려서 네, 성강리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네. 다시 시청 광장을 통해서 내려와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래야 대강당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또 갈 때도 그대로 가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역순이 되겠죠. 이 경사로는 그림이 떡이다, 그쵸? 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동선 좀 편하게 해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경사로 기울기만 그냥도 아니고 규정에 맞게 조절해주면 되는데, 규정에 맞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1층까지 올라오는 데는 사실상 그 고가 안 나왔어. 경사도가 안 나왔어. 사실상 건립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측면으로 이래 붙여서 이래 돌리면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1대 12분의 1이라는 어떤 경사 4.74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 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설비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개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방법을 적극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시청뿐 아니라 공공기관 또 민간들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턱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러한 건축의 배려풀이, 건축의 배려풀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건축정책관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배려프리 제도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공공 부분은 물론이고 민간 부분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축 심의 단계에서 적극 권장하고 건축위원회 내에 장애인 시설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본연 생각으로는 우선 건축정책관실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어떤 그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셨듯이 편의시설은 기능에 맞게 제대로 정확하게 설치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불편시설, 위험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예. 따라서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편안하고 안전한지, 위험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건축 전문가가 점검해 봐야 되고, 우선 공공기관부터라도 건축정책과실 차원에서 그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전수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건축 전문가는 하드한 부분은 일단 전문가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장애시설 전문가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민과 관의 어떤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둘째로 우리 건축정책관실 내에 배려풀이에 대한 그 전담 부서와 그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담은 업무를 하나를 더 담당을 시키는 쪽으로 하면 되겠나 싶어요.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렇게 부서가 늦추고 필요하다.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그 시청도 또 우리 부산시에도 인정막 한 것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물의 최종 인허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건축정책관실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배려풀이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전문가, 직원이 그 인허가 접수하고 처리할 때 제대로 검토도 하고 또 건축물의 어떤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전담부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합니다만은 시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조직을 하는 곳에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주무좋습니다. 사실상. 일단 이 부분도 같이 노력해서 어쨌든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다음으로 건축 지침을 개정하는 등 배려풀이와 관련해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시 과업 지시서나 시행 지침에
그 편의시설 관련한 내용을 명시토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지침을 개정을 해서 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접수 시에 이 체크한 것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중공 시점에 가가지고 사용승인 문제로 골치를 앓기도 하고, 또 다 지어놓고 다시 뜯어고치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겠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공을 위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까 상하 표시 같은 그런 어떤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해놓고는 준공검사 받고 나면 뜯어버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건축정책관님께는 좋은 이야기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아니, 왜 그러냐면, 자기는 불법을 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인 배려풀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와 점검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편의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점잡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유형별로 어떤 당사자가 참여해서 준공 전 단계에서 사전 검수할 수 있는,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의 배려풀이, 그리고 장애물 없는 어떤 우리 생활 공간 만들기 위해서 건축 전문 부서로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교통국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상태, 그러면서 동시에 교통약자의 이동 권리, 이동권을 저는 뜻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제주도 지난 2007년부터 교통약자 편의증진 시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지하철 이용하십니까? 저는 지하철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출퇴근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그 외의 수단은 거의 지하철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 지하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약자 측면에서 볼 때는 다수의 애로가 많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지하철만한 교통수단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사이에 지하철 역사에서 일어난 사고들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월에 한 건, 6월에 3건 이래가지고, 선로 추락 사고가 3건 있었고, 부신 자살 한 건 있었습니다. 부상 정도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상 정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쳤습니까? 그중에 네 분이 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사고 난 내역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예,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7월에도 사상역에서 한쪽 다리가 절단되고 8월에는 또 자갈치역에서 전신의 골절상을 입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하철 선로 추락 사고는 최소 중상이고 대부분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안전펜스도 별 역할을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최근 5년간 우리 부산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 알고 계십니까? 5년간 58건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 들어서만도 말씀하신 대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또 대부분의 사망 사고 원인이 성황장 선로 추락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서울은 지금 화면에 안 나옵니다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명 내지 50명이 사망하다가 2010년에 2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2009년도 말까지 서울시는
전 역사에 대해서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 50명가량 인명사고 나던 것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4, 50명.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고 방지에는 스크린도어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스크린도어가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의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에 1, 2, 3, 4, 4호선 역이 전부 108개입니다. 108개인데 그 중에서 37개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3호선, 4호선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1호선 서면역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1개 역이 설치가 좀 안 되는데, 그 중에 10개는 현재 민자로 해가지고, 광고 유치를 통해서 민자를 해가지고 10개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이제 61개소 남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면 답변에 보면 2016년 이후에 61개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28개 역이 2016년 이후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16년 이후라는 표현이 이거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다 설치됩니까?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현재 평균 한 10개 역씩 이렇게 아마 교통공사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한 6년 정도 걸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10개 역시 가는데 어떻게 2016년 이후에 28개가 됩니까? 내년도는 세개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계획이 있으나마는 이 계획을 좀 앞당기도록 제가 저희들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로 추락사고, 사망사고 막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시민들이 얼마나 더 죽고 얼마나 더 다쳐야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의원님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60개 역을 다 하려면은 한 2,13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좀 앞당겨 하려면은 매년 한 7, 8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그 7, 800억은 교통공사로서는 대단히 힘든 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 때문에 이렇게 좀 늦게 이렇게 오랜 기간을 좀 잡아놨는데 저희들 앞당기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했는지 화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 2009년 말에 모두 다 설치를 완료했는데 총 예산 4,249억 원을 국비 지원 없이 서울시 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공동으로 부담을 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4년. 그렇죠. 네. 4년 동안 4,몇백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 예,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좀 제가 참 부끄러운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해마다 금년 같은 경우 약 한 1,500억 가량 도시철도 재정 적자를 지원해야 되고, 만약에 서울처럼 이제 스크린도어까지도 그렇게 설치한다면은 한 7, 800억 정도 더 추가되면은 2,200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게 좀 고민입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의원님, 시민의 그럼에도 생명과 불구하고 한번 앞당겨 보겠습니다. 그렇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이제 부산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 이상 16년 이후 이런 애매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그 네. 결과를 본인의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성광장하고 전동차의 그 단차하고 간격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차는 이제 승강장과 전동차 입구 사이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데, 그거는 기준이 1.5cm입니다. 15mm 되겠고, 이제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그 간격, 그건 50mm에서 100mm, 그럼 5cm에서 10cm가 되겠습니다. 그게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간격하고 단차 지금 다 말씀하셨죠? 예,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황은 이렇습니다. 네. 현재 3, 4호선은 이 단차 문제가 없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차 문제까지도 해결이 같이 됩니다. 네. 근데 스크린도어가 설치 안 되어 있는 1호선, 2호선 같은 경우에 여기 77개가 있는데 53개 여기 소위 말하는 허용 기준 15mm를 초과 15mm보다 더 높다는 뜻입니다.
초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도, 지금 1, 2, 3호선 94개 역 중에서 22개 역이 허용 기준 100mm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렸으니까. 예. 지금 단차도 그렇고 간격도 그렇고 굉장히 큰 사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간격 같은 경우 서면역은 18cm, 남포역 연산역은 17cm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넓습니다, 간격이. 그렇죠. 예, 이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네. 이 어른발도 쏙 빠지고 아이들은 몸통도 빠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게 이제 곡선 구간입니다. 곡선 구간은 전동차가 이렇게 운행하면서 이렇게 도는 그 공면적인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차이 때문에 이 간격을 좀 띄우지 않으면은 전동차가 승강장에 걸리기 때문에 구조상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소위 말하는 공으로 된 간격을 줄이는 그런 장치를 해놨는데 그러면서 조금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그 곡선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 혹시 서울 신길역에 그 자동 안전 발판 또 경찰병원역에 그 갭제로 들어보셨습니까? 저 들어봤고 또 한번 제가 봤습니다만은 우리 부산 교통공사 그 내에 설치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공사에서 좀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의 경우는 소위 국치를 해가지고 일반 우리 철도하고 똑같은 형태의 전동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쿠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지하철은 전부 다 쿠션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움직이면 약간 이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쿠션이 있는데 쿠션이 있는 경우에는 쿠션이 있는 경우는 갭제로 설치가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제가 아주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뭐 조금 질문에 좀 앞서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크린도어를 빨리 설치하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크린도 확실하게 빨리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스크린도 16년 이후 이거 진짜 이야기가 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빨리 설치해 주십시오. 원님 그래서 제가 앞당겨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2003년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예. 지난 8월 27일 그 남포동역에서 중앙동역이죠? 예, 그 예, 역과 예. 역사에서 일어난 사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포동역입니다. 남포동역에서 중앙동 쪽으로 한 20m 정도 가던 전동차가 소위 말하는 그 전동차 안에 그 회로 차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기 기기인데 그게 이제 과전력 흘려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동차 바깥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동차 안에 기관차가 좀 더 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뒤에 이제 그것을 나와서 119 구조대 출동하고 남포동역 쪽으로 이렇게 승객들을 대피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약 1시간 14분 정도 열차가 지연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승객들 어떻게 대피시겠습니까? 승객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승객들이 문을 이렇게 강제로 열어가지고 내려서 남포동역으로 빠져나가는 승객도 있었고 대부분은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인도를 해가지고 남포동역으로 이렇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이제 비상 출입문은 열렸지만 선로에 내려서기까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 이제 깜깜한 선로를 따라서 다음 역까지 이동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아주 깜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두웠지만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터널 안에 안내 유도등이 또 켜져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연기 때문에 깜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1, 2, 3, 4호선 우리 부산 지하철역 비상대 비통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1, 2, 3호선은 이제 유인 운전 구간입니다만은 여기에는 그 전동차가 전기줄이 그 상부로 전동차 위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선로를 따라서 대피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선로 자체가 바로 비상통로라 보시면 되겠고 3호선은 이제 무인 운전 구간이고 열차의 그 궤도 운행 방식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양옆으로 전동차 양옆으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4호선 그 노선의 한 중간에
대피 이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 저녁에 보고 왔습니다. 사진도 좀 몇 가지 찍어 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폭이 얼마가 됩니까? 그게 70cm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깨 넓이 얼마쯤 됩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 한 50 정도 50, 제가 50 정도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통로 빠져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들이 그 사고 났을 때 급한 상황에서 밀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대형참사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양옆으로 가드레일이 쭉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 잡고 그 급한 상황에 가드레일 잡고 어떻게 간단 말씀이시죠? 밀려가지고 철로 밖으로 이렇게 떨어질 염려는 없도록 가드레일 다 설치가 쫙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하나 찍어 왔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통로 폭이 7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하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좀 난감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휠체어 장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 7cm 통로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통공사에서는 이제 각 역마다 그 폭 한 50cm 정도 되는 그 들것, 저희들은 침대라고, 비상수송 침대라고 부른다마는 바퀴가 달린 그 들것이 있습니다. 그걸 역마다 다 지금 비치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또는 다른 장애인들 또는 다친 분들 이런 또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 들것을 실어서 이렇게 밀고 가도록 그렇게 지금 단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출동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다른 사고 같은 거 모르겠는데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 하여금 그런 걸 대비하고 실제로 새벽에 훈련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통로로 지금 들것이 온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바퀴 달린 침대, 굉장히 무슨 큰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멀쩡한 휠체어 두고 왜 바퀴 달린 침대를 타야 됩니까?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불이 나가지고 가스가 타는데 그 침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혹시 들것에 시체 싣고 가는 거 아닙니까? 원님이 답답해하시는 심정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4호선의 경우에 이제 이 선로의 폭 자체가 좀 좁은 데다가, 아마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만은, 현재 고차가 된 구조물이 70cm밖에 폭이 안 되는 사실, 이걸 감안한 대비 대책을 따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1, 2, 3호선은 선로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차에서 내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차하고 선로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1m 15cm입니다. 1150mm. 그렇죠. 1m가 훨씬 넘는데 남자들은 뛰어내리겠지만은 노인이나 어린이나 임산부나 또 우리 장애인들은 뛰어내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선로로 내려서야지만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예. 사실 저를 지금 엄청 고민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제가 이렇게 상정을 해봤습니다. 예컨대 화재가 났을 경우나 또는 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가장 급한 경우는 역시 이제 화재가 났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피하지 않으면 사람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휠체어 탄 분이나 노약자 같은 분들을 그 높은 1m 15 같은 건 굉장히 높습니다. 뛰어내리기 힘든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어제 그제 계속 교통사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 내어봤는데 옆에 있는 승객이 도와주는 방법도 여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영무원이 쫓아가서 하는데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일단은 영무원이 쫓아가서 하는 방법이 최고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기관사가 방송을 해서 노약자분들은 좀 뛰어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내고 있는데, 너무 인간적인 호소다겠죠. 이 부분도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4호선처럼 이 부분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비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는 네. 지금 10월 28일 개통 예정입니다. 신분당선. 네네. 예, 이 방법, 화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화면 떴습니까? 예. 신분당선 사고시 앞뒤 비상탈출문이 열리고 선로까지 경사로 내려와 승객 선로 따라 이동. 근데 저런 경사로가 사고지면서 바로 내로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선로에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네. 우리도 그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러한 시설을 지금 기존에 우리 전동차에도 설치 가능하다면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비상대피 통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방치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대형 사고 나기 전에
정말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신분당선 사례가 대단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의 보도율이 얼마입니까? 보도물이었습니까? 보도율. 아, 보도율. 보도율을 그 기준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이제 도로의 총 연장 기준 해가지고 한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하는 게 있고, 면적 기준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보도율을 갖다가 총 도로 길이를 기준하면은 현재 29.5%가 보도가 있는 도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면적을 기준하면은 13.4%입니다. 전체 도로 면적의 13.4%가 보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효 보도 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유효 보도폭은 이제, 보도는 보도인데, 그 위에 있는 뭐, 가로수라든지, 각종 그런 기상 설치물, 이런 걸 다 빼고, 실제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보도. 그게 유효 보도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보도는 유효 보도 폭이 얼마입니까? 지금 사진상 0.7m 나와 있습니다. 예, 0.7m 돼요. 그럼 우리 유효 보도율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율 29%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유효 보도율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 보차분리의 목적이 보행자 안전 맞습니까? 보행자 안전도 도모하면서 또 차량이 또 보도로 뛰어들어야 하는 차량 그렇지, 안전, 보행자 안전이지 않습니까? 예. 차량과 보행자 양쪽 다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차, 자전거가 함께 걷고 달리는 상황들이 제대로 보차분리가 된 겁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예. 스쿨존은 더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 노인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이런 보도에서 어떻게 누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국장으로서 참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주시면은 점차 아니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잘 가던 휠체어가 되돌아서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멀쩡한 인도를 두고 지금 차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 아십니까? 보도 그 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유모차도 그렇고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노인들도 이렇게 차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맨홀 뚜껑에 맨홀 구멍에 여자 하이힐 굽이 빠져서 부러지는 것은 드라마에서 있는 장면 아닙니다. 네,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걷고 싶은 녹색도시 부산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부산 시내 곳곳이 이렇습니다. 이 보도폭도 확보하고 또 턱도 낮추고 포장도 개선해서 정말 보행자 안전 지키는 그런 어떤 그 교통 환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2000년도 그 교통약자 편의 증진 시택을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 계획에는 바로 이 부분, 보도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짜겠습니다. 두리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두리발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교통약자 편의 증진 법에 의거해가지고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100대가 확보되었고 운행 중에 있고, 그런 두리발 이 택시를 이렇게 콜하는 콜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현재 구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의 그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를 부르면 좀 빨리 오지 않는다. 한 40분, 길면 한 60분 걸린다 하는 그런 면이 있고. 길면 2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럼 저는 평균 기준 말씀드렸고, 두 번째 면허는 왜 100대 뿐이냐, 좀 더 늘려달라. 이런 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법적 기준대로라면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예, 우리 부산에 장애인 200명당 두리발 택시 한 대인데, 현재 장애인이 약 3만 한 1,900명 되기 때문에 190몇 대가 되겠습니다. 그냥 장애인이 아니고 두리발 이용 대상 장애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택시를 우선 좀, 숫자를 늘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콜에 걸리는 시간도 같이 줄어드니까 두 개 다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두루발 택시 한 대를 정차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한 결과 현재 두루발 택시에 타는 분들 중에서 비휠체어,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은 굳이 그 두루발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택시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 한 20대 가량을 두루발 택시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새로 이렇게 택시를 좀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정차 계획은 없습니까? 그 외에 어떤 계획이요? 정차계, 차를 정차시키는. 두루발 택시 정차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두루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택시를 두루발 택시로 대조화해서 하는 그것은 지금 20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차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그와 함께 지금 현재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점검도 하고 또 정차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건위원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쯤 설치하실 겁니까? 그 동학교 이동 지원센터를 지금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이제 두루발 택시 콜센터에 함께 거기서 교통약자 지원 이동 두리발 콜센터는 두리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중이고 단지 기능이 그러면 이동지원센터가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두루발 택시의 이 필요한 경우를 받아가지고 택시를 갖다 갈 수도 하는 그 역할이 제일 기본 임무고. 단지 운송수단만이 그 지원센터 역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동 진행하는 뭐 각종 정보라든지 안내. 두리발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두루발 택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리발 센터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 이동 지원 센터가 그걸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 지원센터하고 두리발하고는 지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에도 제가 이동지원센터 역할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교통약자 당사자인 시민과 그 우리 행정가의 어떤 중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원센터를 빨리 설치를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교통약자의 어떤 이동권도 확보되고 민원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교통에 있어서의 배려프리 그리고 보행 환경이 지켜지는 보행 안전이 지켜지는 그런 어떤 배려프리 그 다음에 그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건축과 교통 분야에 대해서 들으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안고 있는 특히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환경이 대단히 걱정도 많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또 부산이라는 도시, 아직도 우리나라 뭐 다른 도시도 거의 같은 여건에 있습니다만은 도시를 또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고려치 않고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했다 보니까 사후에 그것을 보완하고 또 시정해 나가는데 많은 또 애로 또 걱정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새로 또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분야에 더 우리가 걱정하고 세심한 또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수노기 그 사회복지 분야 그 24개 공약 중에 배려프리 사업 내용은 장애인 분야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사실은 노인과 어린이, 그 장애인 임산부 등 그 우리 부산의 그 인구의 23%에 해당되는 79만 5천 명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필수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가장 우리가 먼저 또 걱정해야 될 분들이 또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또 장애인뿐만 아니고 우리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배려프리 정책 대상을
그 노인 또 임산부 어린이 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의원은 건축과 교통 일부분만을 가지고 배려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정보, 교육, 문화, 행정 서비스 등 비물리적 환경도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 없는 그런 생활 환경을 위해서는 이 비물리적인 그런 또 환경, 방금 말씀하신 정보, 문화, 그리고 행정 서비스 등 분야까지 또 확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도 우리가 장애인분들 또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그런 어떤 정책들이 이제 더 세심하게 우리가 계획도 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다 불꽃축제다 한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노인이나 어린이나 임산부들이 또 장애인들이 또 다른 어떤 시민들이 뭔가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어떤 소외되고 배제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불꽃 축제를 할 때는 우리 장애인 분들만을 위한 그런 어떤 지정 좌석을 마련해서 초청을 해서 장애인 분들이 불꽃 축제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배려들도 우리가 더 걱정하고 더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역 확대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럼 이렇게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었을 때 각 실국별로 분야별로 어떤 배려풀이 업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서 제가 건축정책관실에 그 전담 배려풀이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 배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또 전담 인력 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야에 그런 또 전담 인력이 필요한지는 한번 또 진단도 하고 특히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정말 우리 장애인 분들도 아무런 불편 없이 그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기능들을 건축 심의 때 그럼 이런 분야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 시 자체에 그런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각 실국 차원에서도 이 배려풀이를 그 분야별로 그 업무 영역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 분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시의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시설을 한다든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비물리적인 그런 또 분야에도 계획을 할 때 우리 장애인 분들 또 사회적 약자도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만으로 받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그 조직에 대한 정비도 있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분야는 건축, 교통, 문화, 또 정보 아마 어떻게 보면 시의 많은 분야에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마다 이런 전문가를 배치한다는 게 어렵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또 이제는 이런 분야를 또 우리가 세심하게 걱정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배려풀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려풀이, 더 나아가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통합사회, 편안하고 안전한,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 이 도시 부산은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